나를 찾는 시간. 지은이 유창선. 나이 든다는 것은 생각만큼 슬프지 않다. 내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다.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세대별 분석을 보니 60대와 70대를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60대 이상으로 퉁쳐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0대와 70대는 엄연히 다른데. 억울한 생각도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인생의 마지막 끝단에 있는 세대로 보이는 것 같다. 내가 60대가 되는 일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에 내 나이가 괄호 안에 나왔는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색하기만 했다. 몇 달 전에 이사를 하느라고 옛날 사진이 담긴 앨범들을 꺼내서 정리했다. 앨범을 펼치니 10살도 되지 않은 내가 강아지를 껴안고 사진 속에 있었다. 제법 귀여웠다. 그 시절의 어린 내 모습이 조금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건만 어느덧 60이 넘었음을 마음으로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다시는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슬픈 현실이다. 폴 고갱의 그림을 봐도 그렇다. 그의 대표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는 인생의 경로가 그려져 있다. 그림의 시작인 가장 오른쪽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기와 젊은 새 여인이 있다. 이어서 그림의 중앙에는 두 팔을 올려 과일을 따고 있는 젊은이, 과일을 먹고 있는 여성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림이 끝나는 가장 왼쪽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고통과 절망에 찌든 모습으로 앉아있는 노파가 있다. 고갱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국은 늙어가는 길을 그렇게 하나의 긴 화폭에 담았다. 이 그림에서 노인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인간이 나이 든다는 것이 그렇게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던가. 나는 마침 투병의 시간과 나이 60이 넘는 시간을 동시에 겪게 되었다. 수술 후유증으로 몸의 이곳저곳이 불편해서 예전과 같은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전과 다르게 둔해졌음을 느끼게 된다. 민첩하지 못하다. 이게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신체의 노화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제 신체와 정신의 노화를 본격적으로 내다보며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생각하게 만든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척 슬픈 일임의 사실이다. 전과 같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우울하고 슬프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나의 아름다움은 젊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청춘 시절보다 더 무르익은 내면의 성숙함이야말로 빛바라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준다. 젊어도 추할 수 있고 나이가 들고 늙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지만
젊은 시절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기다린다. 불편한 것들은 몸의 이곳저곳에 생겨났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찾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일하던 삶은 이제 어려워졌지만 그 대신 자신을 돌보며 삶의 여백을 새롭게 채워갈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먹고 사느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일들에서 한 발 비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은퇴 이후의 생활일 수 있다. 아내와 함께 곳곳에 있는 좋은 길들을 찾아가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트레킹을 하고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제주 바닷가 카페에 앉아 바다 멍을 하고 좋아하는 공연들을 찾아다니며 감흥의 출렁임을 느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즐겁게 하고 아무런 목적 없는 자유로운 독서를 하고 자기 여건에 맞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며 전쟁 치르듯이 사느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비로소 내 것들이 되고 있다. 어쩌면 본시 살고 싶었던 삶을 이제서야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병마로 삶이 한번 꺾인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생 살아보지 못했던 고즈넉한 삶에 대한 설렘 같은 것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설마하니 나이 60이 넘어서도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설렘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 그런 마음도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인생이란 직접 거치고 겪어봐야 비로소 하나씩 알게 되는 마지막까지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루소는 67세의 나이로 죽기 직전에 집필했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루소는 경주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마차를 잘 모는 법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랴. 그때는 오직 어떻게 그 경기장에서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늙은이의 공부는 아직도 해야 할 공부가 남아있다면 오직 죽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 공부란 인내, 온유함, 체념, 청렴, 공평무사한 정의같이 자기 자신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자산들을 의미했다. 그런 것들은 죽으면 가치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루소는 바로 이 훌륭하고 유익한 연구에 내 남은 노년을 바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나 자신의 진보를 통해 최상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생이 발을 들여놓던 시절보다 더 덕성스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행복하리라던 것이 노년을 맞은 루소의 얘기였다. 인간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다. 누구나 생물학적으로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지만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제까지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몇 번의 삶을 살 기회를 갖고 있는 셈이다.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막이 하나 내려지는 것일 뿐 인생의 새로운 막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리 슬프지 않은 일이다.